야, 이걸 버리면 어쩌겠다는 거야? 오늘 카레 재료라고. 상했습니다. 못 씁니다. 뭐, 계약직 따위가 감히. 난 이 학교에서 20년째 예산 관리하는 사람이야. 내까지 게 뭘 안다고 이래? 아이들 밥은 약속이다. 새벽 4시 30분 빈 급식실에서 혼잣말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깨려는 사람에 맞서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소연은 오래된 국자를 천천히 닦고 있었습니다. 48세의 그녀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호텔 조리사로 일하던 시절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대었던 그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소연은 고향으로 돌아와 해명중학교 급식실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소연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국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밥도 약속처럼 따뜻해야지. 그때 급식실 문이 열리며 행정실장 오만석이 들어왔습니다. 55세의 만석은 무거운 양배추 박스를 툭 하고 조리대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싼 걸로 맞췄어 익히면 다 먹어. 만석의 말투는 건조했습니다. 그는 지역 납품업자들과 친했고 싼 게 최고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아끼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소연은 양배추 박스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한 쉰 냄새가 났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재료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냄새를 맡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장님, 이 양배추 좀 이상한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겉만 좀 시들었지. 속은 멀쩡할 거야. 만석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들 먹을 건데 너무 까탈 떨지 마. 소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울 호텔에서는 이런 재료를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국자를 다시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목에 전해졌습니다. 이 국자로 매일 6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국자는 약속이야. 소연이 혼잣말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주겠다는 약속. 만석은 소연의 말을 듣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약속. 그런 거 따지면 예산. 부족해서 급식 중단해야 해. 그는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라도 해야 아이들이 굶지 않아. 소연의 손등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상한 건 안 되죠.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했다고? 누가 상했다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소연은 양배추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겉잎은 시들었지만 속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문제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조리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국자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밥은 절대 대충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만석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양배추 무침 꼭 해. 알겠지?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자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오늘도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을 주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점심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양배추를 절반 정도 버리고 있었습니다. 상한 부분을 제거하다 보니 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급식실로 들어와 소연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예산이 뚝 떨어진다고. 만석의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그렇게 까탈 떨면 애들 굶어 죽어도 모르겠네. 소연은 말없이 양배추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호텔에서 배운 대로 상한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영양사 윤다솔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유통기한은 지켜야. 27세의 다솔은 영양사 2년차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늘 위축되었습니다. 만석의 눈초리를 받고 다솔은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통기한.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만석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멀쩡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다솔은 고개를 떨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소연은 손등을 꽉 잡고 천천히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숨기려고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재료로 아이들 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학생회장 김혜진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16세의 혜진은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라디오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방송 장비를 다루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냄새 이상하죠? 저도 맡았어요. 혜진이 급식실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소연과 다솔이 동시에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학생은 가서 공부나 해. 만석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급식실 일에 챙겨날 시간에 책이나 읽어. 혜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냄새가 분명히 이상했는데 어른들은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혜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처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냄새 확인해 볼게.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확인할 게 뭐 있어? 멀쩡한 재료야. 그는 소연을 노려보며 경고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면 일 못해. 소연의 손떨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라디오 장비 박스를 다시 들고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녹음 장비도 들어 있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방송을 할 때 쓰는 장비였습니다.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어른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다솔이 소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소연은 칼을 멈추고 다솔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해. 아이들 밥이니까. 두 사람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만석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오늘 양배추 무침 꼭 해야 해. 잊지 마. 퇴근길 소연은 학교 뒤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교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소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식실 선생님, 돌아보니 황기훈이었습니다. 63세의 황기훈은 퇴직한 과학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청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썰미가 좋고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늘 작은 수첩과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잠깐만요. 황기훈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진을 받아본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스에 붙어 있던 라벨 사진이었습니다. 날짜 스티커가 지워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황기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업체 트럭이 밤마다 학교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봤어요. 이상하게 싸게 들어오더라고. 황기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에 들어온다고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통 납품은 낮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숨길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황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이에요. 새벽 2시쯤에 소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스티커가 새로 붙여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원래 날짜를 지우고 새로운 날짜를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유통기한을 바꾼 거군요.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황기훈이 말했습니다. 과학교사 30년 한눈으로 봐도 이상해요. 소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석이 가져온 양배추도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유통기한을 바꿔서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다솔과 상의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보세요. 다솔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유통기한 조작이에요. 두 사람은 만석에게 반품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만석의 사무실에서 소연과 다솔이 말했습니다. 실장님, 어제 들어온 재료들 반품해야 할 것 같아요. 만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반품! 무슨 소리야? 소연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유통기한을 바꾼 흔적이 있어요. 만석은 사진을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리로는 문제 없어. 그리고 그가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해.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건강이. 건강 걱정할 거 없어. 만석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멀쩡한 애들이 뭘 그렇게 걱정해. 소연의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라디오 동아리실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라디오 장비 녹음도 되는데 혜진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방법 말입니다. 황기훈은 집에서 사진들을 정리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날짜, 시간, 트럭 번호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기른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이상한 재료가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6월 첫째 주 수요일 카레데이였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였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재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닭가슴살 포장을 열자 미세한 신 냄새가 났습니다. 소연은 즉시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닭고기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였습니다. 이건 쓸 수 없어. 소연이 혼잣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라면 당장 반품감이었습니다. 다솔이 출근해서 소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소연이 닭고기를 가리켰습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다솔도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상했어요. 오늘은 카레 계획 취소해요. 된장국으로 바꿔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600명 분량의 메뉴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한 재료로는 절대 요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들어왔습니다. 메뉴 변경 큰일 나. 그의 목소리가 급식실에 울렸습니다. 그냥 조리해. 소연이 닭고기를 들어보였습니다. 실장님, 이거 상했어요. 만석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좀 냄새 난다고 상한 거야? 끓이면 다 죽어. 다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도계로 재보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심하게 떨려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급식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국자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떨리는 건 손이지, 마음은 안 떨려요.
소연이 만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소연이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상한 재료로는 요리 안 해요. 아이들 밥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애들 굶길 거야? 소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굶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드리는 거예요. 다솔이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된장국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600명분을 만석이 비웃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한데 무슨 소리야? 그때 소연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급식 중단합니다. 급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석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만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소연이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학생들 식판 잠시 멈춰주세요. 조리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급식을 중단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소리를 들은 혜진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연이 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재료가 이상해서 급식을 잠시 멈춰야겠어.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 소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급식 중단. 내가 무슨 고난으로? 하지만 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연과 다솔은 곧바로 보건교사를 찾아갔습니다. 보건교사는 간이 검사 도구를 가지고 급식실로 왔습니다. 정말 이상한 냄새네요. 보건교사도 닭고기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은 방송실로 뛰어갔습니다. 라디오 동아리에서 쓰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식판 잠시 중지 안내 방송을 송출해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정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점심 급식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 순간 만석이 방송실로 뛰어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만석이 혜진에게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굶길 거야. 별것도 아닌 냄새에 쇼하지 마. 만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디오 장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실수로 녹음 기능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만석의 모든 말이 학교 전체로 생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자한테 싸게 맞췄는데 뭐가 문제야? 복도에 있던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도 방송을 듣고 놀랐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까진 냄새에 뭘 그렇게 난리야? 멀쩡한 애들이 뭘 걱정해? 혜진이 당황해서 장비를 만지려 했지만 만석이 밀치는 바람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만석의 소리가 더욱 크게 방송됐습니다. 이제 학교 전체가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교장실에 있던 교장도 방송을 듣고 급하게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학부모의 임원들도 학교에 있었는데 그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보건교사가 간이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닭고기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다솔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소연의 손 떨림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방송이 계속 나가면서 학교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고 선생님들은 급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만석은 이제야 자신의 말이 모두 생방송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꺼! 당장 꺼!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혜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비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결국 방송실로 달려온 방송부 선생님이 장비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교장이 방송실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만석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상한 재료를 쓰려고 해서요. 교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학부모의 임원들이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방송을 들은 다른 학부모들도 학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우리 아이 점심은 괜찮은 거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급식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던 마음이 이런 일을 만든 것입니다. 국자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장, 교감, 학부모의 임원들, 그리고 급식 관련 교직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연과 다솔도 긴장한 표정으로 앞쪽에 앉았습니다. 만석은 구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들 밥은 약속입니다. 소연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상하면 못 냅니다.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강당 안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솔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온도와 날짜는 의무예요. 영양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닭고기는 분명히 상태가 이상했어요. 그때 황기훈이 사진과 메모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관찰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기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야간 반입 스티커 교체 흔적이 있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황기훈은 30년 교사 경험으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납품 트럭, 지워진 날짜 라벨,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 학부모들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조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석이 앞으로 나와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난 서류대로 했어요. 업체에서 괜찮다고 했고 가격도 예산에 맞춰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건교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닭고기 기준 초과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보건교사의 말에 강당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걸 먹었다면 집단 식중독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먹을 뻔했다고요?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혜진이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까 전교 방송으로 다 나갔어요. 모든 시선이 혜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들 학교 전체가 들었어요. 만석이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납품 전면 중지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묻겠습니다. 학부모회장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 굶게 해서. 목소리가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상한 걸로는 정말 못 해드리겠어요. 강당 안에서 잘하셨어요 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학부모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지켜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무게를 나눠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솔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로서 책임지겠어요. 젊은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더 이상 중간에서 눌려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황기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 처음 봅니다. 그는 소연과 다소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납품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은 구석에서 작아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연은 강당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해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교육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전면 조사 결과 유통기한 조작과 부실재료 납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새로운 업체로 교체됐습니다. 투명한 납품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만석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오랜 기간 리베이트를 받으며 부실 재료를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명중학교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솔이 주임 영양사 대행으로 승진했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번 일을 통해 보여준 원칙과 용기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하겠어요. 다솔의 목소리에는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행정실장도 부임했습니다. 투명한 급식 운영을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구성됐습니다. 매주 한 번씩 급식 재료와 조리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손떨림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떨림이에요. 스트레스가 줄면 나아질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정리된 후 소연의 손 떨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혜진은 라디오 동아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번 일의 경과를 정리해서 방송했습니다. 용기 있는 어른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교정에 울렸습니다. 황기훈은 계속해서 학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급식 모니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30년 교사의 눈으로 아이들을 지키겠어요. 그의 수첩에는 매일의 관찰 기록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납품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모든 재료는 낮에 반입되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점검했습니다. 유통기한과 품질 상태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연과 다솔은 새로운 급식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약속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절차가 정해졌습니다. 상한 재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문화됐습니다. 혜진이 급식 게시판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밥 한 숟갈은 약속 한 숟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 액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국자도 약속도 계속 지키자. 다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신뢰도 회복됐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밥이 맛있다고 해요.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해명중학교를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다솔은 경험을 나누며 다른 학교 급식 개선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소연의 계약직 신분도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보여준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소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혔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급식 시스템,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급식실 벽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렸습니다. 안전한 재료, 정성스런 요리, 따뜻한 마음. 소연이 매일 아침 이 표어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7월 마지막 주 여름방학 전 마지막 급식 날이었습니다. 특별 메뉴로 텃밭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뒤편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였습니다. 혜진과 학생들이 직접 기른 것들이었습니다.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재료들을 점검했습니다. 싱싱한 상추, 무, 당근들이 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흙냄새가 배어있는 진짜 채소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재료지.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솔도 즐거운 표정으로 조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겠어요. 주임 영양사가 된 후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급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황기훈이 텃밭에서 마지막 채소들을 수확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기른 거예요. 그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넘쳤습니다. 급식 모니터 역할을 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급식실로 몰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인공 조미료 냄새가 아닌 자연스러운 채소 냄새였습니다. 뭔가 다르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혜진이 첫 번째로 식판을 받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비빔밥이 예뻤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밥에서 풀 냄새가 나요. 혜진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연이 혜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냄새란다. 몇 달 전 상한 재료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냄새,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맛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우리가 기른 거죠? 진짜 다르네요. 급식실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진짜 재료로 만든 진짜 밥을 아이들이 알아주었습니다. 오후에 강당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급식 개선 유공자 시상식이었습니다. 소연과 다솔, 혜진, 황기훈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학생들을 지켜준 분들이라는 상장이었습니다. 강당 한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스펙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마이너스 급식실 일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모든 사람이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소연은 조용히 손등의 흉터를 만져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켜낸 시간의 표시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쌓은 증거였습니다. 급식실로 돌아와서 소연은 오래된 국자를 세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몇 달 전 떨어뜨렸던 그 국자였습니다. 이제 그 국자는 용기의 상징이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국자의 약속은 계속되는 거야. 소연이 혼잣말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 다른 아이들이 올 것이고 또 다른 급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솔이 마지막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동료의 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급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름방학이지만 국자들은 제자리에서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학기, 새로운 아이들, 그리고 계속될 약속을 위해서 소연은 마지막으로 급식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조리대,
반짝이는 국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아이들 밥은 약속이라는 문구.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소연이 중얼거리며 급식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국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퍼줄 준비를 하고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